1959년 1월 23일 소비에트 연방 우랄 산맥의 동쪽에 있는 스베르들루프스크의 한 마을에서 10명의 젊은 남녀가 열차에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남자 8명, 여자 2명으로 이루어진 젊은이들은 10명이 한 팀을 이루어 히말라야 산을 등반하기 위한 사전 연습으로 유럽과 아시아를 가르는 우랄 산맥을 종단하는 여정을 계획했죠. 그들은 뛰어난 등반가이자 스키어로 이러한 트레킹에는 최적화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일행 중 한 명은 기차에서 일기를 쓰며 설레는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험에서 나를 기다리는 건 뭘까? 어떤 새로운 일들이 날 기다리고 있을까? 이처럼 다들 산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라 즐거운 마음으로 목적지로 향했고, 그들은 며칠 동안 버스와 트럭, 썰매와 스키 등 여러 수단을 이용하여 베이스 캠프인 우랄 산맥 산기슭의 비즈하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의 여행은 3주의 기간으로 계획되었는데 우랄 산맥을 거쳐 오토르덴산을 등반하고 2월 12일 베이스 캠프인 비즈하이 마을로 복귀할 예정이었죠. 나머지 팀원들은 따뜻한 난로 주변에서 현지인들과 수다를 떨거나 좋아하는 영화에 대해 이야기했고, 일행 중 한 명은 일기장에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이것이 문명의 마지막 날이자 우리가 침대에서 잘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오늘 밤 우리들은 텐트 안에 있을 것이다. 그들은 본격적인 트레킹에 앞서 첫 번째 포인트인 버려진 광산의 정착지를 향해 15마일 동안의 보급품을 운반하기 위해 썰매를 고용하고, 사람들은 설상차를 타고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매우 많이 내리고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 차량의 속도는 고작 8km 정도였죠. 시작부터 험난했기에 일행 중 한 명이 고열과 두통 증세를 보이게 되고 결국 베이스 캠프에 잔류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돌아가게 된 학생은 아쉬운 마음에 친구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썰매를 타고 베이스 캠프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총 9명의 팀원들이 우랄 산맥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이때 10명의 팀원을 촬영한 사진이 마지막 사진이 되리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9명의 팀원들은 우랄 산맥 탐험을 계속해서 진행하였습니다. 일지와 카메라 등을 이용해 모든 것을 기록했고, 엄청난 양의 눈과 살을 내는 듯한 추위, 고된 여정들을 생생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2월 1일, 그들은 원주민들이 죽은 산이라 부르는 홀라트샤을 산기슭에 이르렀습니다. 경사면을 오르다 시간이 지체되고 결국 정상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 캠프를 설치하기로 결정했죠. 이때 캠프를 설치하며 사진을 한 장 촬영했고, 일지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문명으로부터 몇백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다. 몰아치는 바람과 살이 찢어질 듯한 추위. 이곳에서 편안함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다. 그리고 이 사진과 글귀를 마지막으로 구인의 탐험대는 자취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몇 주 후, 지인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열과 두통으로 잔류했던 팀원과 마지막 연락을 하고 나서는 며칠 동안 무전도 불통이었으며 탐험대장과 다른 이들에게도 소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결국 실종된 사람들을 찾기 위해 수색대가 결성되었고 2월 26일 수색대는 경사면에 설치된 캠프를 발견했습니다. 텐트의 모습은 뭔가 끔찍하게 잘못되었다는 신호가 확실했죠. 탐험대의 소지품은 텐트 안에 잘 정돈되어 있었지만 텐트는 안쪽에서 칼로 찢어져 열린 채로 눈에 반쯤 파묻혀 있었습니다. 그 후 수색대는 눈바닥에 찍혀있는 9짝의 발자국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발자국은 신기하게도 그들이 차분하고 질서 있게 내려온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이 발자국은 눈에 완전히 덮여 사라질 때까지 0.5km 정도 이어졌는데, 계속해서 발자국을 따라 전진하니 불에 탄 소나무 밑에서 앉은 채로 얼어있는 두 구의 사체를 발견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들은 옷을 벗고 있었고 얼어붙는 듯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외투나 바지, 장갑, 신발도 없었으며 그저 얇은 셔츠와 속옷, 양말뿐이었습니다. 수색대는 그들이 사망할 때의 기온을 영하 30도로 추측하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무를 오르려 했는지 5m 높이의 가지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이는 어둠 속에서 그들이 텐트의 위치를 찾거나
또는 무엇인가로부터 숨으려고 했던 것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이상으로 단서를 얻기에는 어려웠습니다. 또 다른 3명은 각각 다른 곳에서 눈에 덮인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들은 특이하게도 모두 텐트를 바라보며 죽어 있었는데 그들의 모습은 마치 죽기 전에 필사적으로 텐트로 돌아가려고 노력한 듯 보였습니다. 나머지 4명은 2달 후 눈이 어느 정도 녹으면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 2명이 발견된 나무에서 약 80m 떨어진 곳에서 텐트 반대 방향을 바라보며 죽어 있었죠. 그들 중 3명은 치명상을 입고 사망했습니다. 1명은 두개골이 골절되어 있었고 2명은 갈비뼈가 부러지고 장기 출혈이 있었습니다. 부검을 했던 검시관은 이러한 부상이 추락으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충격은 자동차 사고와 같이 매우 강한 충격과 비슷하다는 소견을 보였습니다. 살아있을 때 부상당했으며 공격받은 흔적은 없었습니다. 9명 중 2명은 눈구멍이 벌어진 채였으며 여성 1명은 혀가 없었고 또 1명은 코가 부러지고 목이 뒤틀려 있었으나 사인은 저체온증이었죠. 4명은 무엇인가에 중독된 정황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가장 이상한 점은 이들 중 3명의 옷이 강한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부분도 정상적인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일행의 사체가 의문점 투성이었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리더인 이고르는 공학도이자 경험 많은 운동선수였고 다른 멤버들도 물리학과 핵물리학을 공부하는 엘리트 학생들이었으며 설산 트레킹과 탐험에 경험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스포츠 강사도 있었죠. 이 때문에 사람들은 베이스 캠프에 잔류한 유리 유딘을 제외하고 9명 중 단 1명의 생존자도 없었다는 것에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사람들은 총 75가지나 되는 서로 다른 이론들을 제시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몇 가지 이론들을 이야기해보자면 가장 흔한 이야기인 야생동물이 습격했다는 이론은 동물의 발자국이나 흔적을 전혀 발견할 수 없으므로 가장 신뢰가 떨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현지 원주민이 습격했다는 이야기도 설득력은 떨어졌습니다. 구조 팀원 중에서도 현지 원주민이 속해 있었고 현지 원주민들이 그들을 습격해서 얻을 이득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눈사태로 인하여 사망했다는 이론도 제기되었으나 숙련된 산악 전문가들이 눈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캠프를 만들 가능성은 낮으며 사건 발생 전후로 눈사태는 기록되지 않았고 텐트를 안에서 찍거나 하는 등의 증거를 설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피부가 주황색으로 변색되어 있었다고 언급되기도 하여 더더욱 눈사태로 인한 동사라는 가설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강력하게 제시했던 이론 중에는 군의 비밀기지에서 군사 테스트를 진행하고 은폐를 시도했다는 이론이었습니다. 희생자들에게 높은 방사능 수치가 검출되었던 점, 우랄 산맥에 과거 핵실험 기지가 있었다는 부분과 공식적인 사건 파일이 극비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비밀 핵실험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측하는 것이었죠. 게다가 텐트에서 발견된 카메라의 마지막 사진을 인화했을 때 사진 속 일부의 빛나는 구체가 또 다른 미스터리설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정체불명의 물체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을 촬영한 것이라며 당해 2월에서 3월 사이 인접한 지역 일대에서 원형으로 된 물체가 빛을 내며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이 관측되었다 라는 내용이 당국에 보고되었다는 기록을 토대로 외계인으로 인한 사망 이론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이 2가지 이론이 도시 전역에 널리 퍼졌었습니다. 근래에 가장 유력한 이론 중 한 가지는 텐트 내부에서 화재가 일어났다는 이론입니다. 텐트 내부에는 리더인 이고르가 직접 만든 배기관이 있었는데 이는 텐트 내부에서 스토브를 이용해 조리를 할 수 있게 한 장치였고 사건이 있던 당일 텐트 내부에서 스토브를 이용해 조리를 하다가 화재가 발생하여 안에서 밖으로 텐트를 찢고 뛰쳐나왔으며 그 뒤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는 것이었죠. 실제로 그들의 시신에 화상 자국이나 옷에 그을림 자국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이론으로도 이 사건의 모든 정황을 설명할 순 없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론들이 제시되었으나 어느 하나도 정확한 과학적 근거는 제시되지 못하였고 당시에도 이 사건을 조사했던 수사관 레브 이바노프는 5월 28일 9명의 사망자는 극복할 수 없는
미지의 힘에 의해 사망하였다 라며 사건에 대한 수사를 서둘러 종결했습니다. 탐험대장의 이름을 따서 디아틀로프 사건이라 불리는 이 미스테리한 사건은 아직까지도 의문이 풀리지 않은 미해결 사건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현재에도 여전히 디아틀로프 고개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여가를 즐기러 온 이웃들이 여러 대의 스노모빌을 타고 빠른 속도로 지나다니기도 하죠. 이곳에는 화강암으로 된 작은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곳을 지나가거나 방문한 사람들은 기념관 앞에 꽃을 놓아두기도 합니다. 기념관에는 학생들의 이름, 사망한 날짜가 적혀 있었고 아래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갔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사람들이여. 그들을 기리기 위해 우리는 이 산길의 이름을 디아틀로프 고개라고 명명한다.